자, 안녕하세요. 행정사 실무법 제8회 기출문제죠. 우리가 2020년 이제 여러분들이 행정사 2차 시험을 받고 그 2차 시험 중에 행정사 실무법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돼요. 기출문제 자체의 풀이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신 분들이 나는 이렇게 썼는데 어떻게 기출이 됐고 이걸 어떤 부분을 썼어야지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보통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9회, 10회 여러분들 후배들이 되실 분들이겠죠. 그래서 9회, 10회 행정사 시험을 봄에 있어서 기출문제는 어떻게 됐었고 이거는 이렇게 답안을 작성했었구나, 이렇게 대비했었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 향후 내년, 내후년에 공부하실 분들이 듣기도 하죠. 그래서 대상을 저는 두 대상을 다 만족시키기 위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거를 썼어야 돼요 라는 것을 짚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보기로 할 거예요. 자, 전체적인 총평을 본다면 행정사 실무법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조금 걱정되긴 해요. 왜냐하면은 시험이라는 건 그렇죠. 시험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를 내더라도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항상 모의고사를 보던 거와 다르게 실제 시험장을 가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시간이라는 엄격한 그 시험 시간 내에 그 다음에 긴장된 과정에서 우리가 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아무리 쉽게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 1번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 길이가 길죠. 그 긴 지문을 여러분들이 읽어 나가면서 이것이 논점이구나, 저것이구나, 혹시나 뭐 숨은 논점은 없었을까, 함정은 없었을까, 이런 것들을 수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건 어떻게 출제가 됐어도 문제가 어려워요. 문제는 어려운 건 맞아요. 하지만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행정사 실무법에 기출된 1회부터 7회까지의 기출 문제와 비교했을 때 8회 문제는 시험 문제 자체는 좀 평이한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는데도 그렇게 좀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매년 우리 에듀윌에서 우리가 커리큘럼에 대로 따라간다고 하면은 기본 우리가 이론이 있고 그다음 문제풀이가 있고 모의고사를 보고 그리고 나서 한 5, 6회 정도로 최종 마무리 특강이라는 것이 있죠. 저는 마무리 특강 때 38개의 테마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을 거예요. 물론 38번 부분은 행정 비송사건 절차의 강론에 해당되는 거에를 표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38번은 우리가 하나의 테마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그래도 38개를 우리가 나눠드렸죠. 그 38개 중에 우리가 총 5문제 중에 4문제는 그대로 나왔죠. 그리고 안 나온 문제가 1-2번, 그러니까 우리가 40점짜리 논술형 문제에서 분설형의 두 번째 문제, 그래서 1-2번은 그 안에는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불이탈하고 보기에는 그것을 불이탈하고 보기엔 좀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냥 재결의 종류를 쓰는 우리가 너무나 단순한 문제였는데 제가 시험이 끝나고 시험을 보신 이제 수많은 수험생들과 연락을 해보니까 1-2번을 당황스러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기본적인 걸 내서 너무 기본적인 거다 보니까 이거를 진짜 이거야? 뭔가 숨은 논점이 없을까? 뭔가 우리가 함정이 있지 않을까? 막 이렇게 꼬아서 생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문제가 너무 기본적인 문제가 나오고 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거, 자, 그런 것들이 실제 시험이기 때문에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 문제라면 모의고사 문제를 좀 쉽게 내셨구나 선생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했을 텐데 실제 시험은 어려울 텐데 이렇게 간단한 게 기본적인 게 나왔어? 이건 1차 때도 우리가 정리하던 건데 이렇게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웠을 거라서 1-2번 문제가 그래도 기본적이지만 여러분들을 당황시켰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를 논외로 하고 나머지 1-1번과 약술 3문제는 마무리 특강에 있는 거 그대로 우리가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무리 특강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1-1번 굉장히 어려운 행정심판 어려운 부분을 많이 했는데도 그 어려운 것 중에서 가장 쉬운 우리가 청구 기간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문제가 길었다는 거, 그래서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은 논점이 있었다면은 어려울까?
숨은 논점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크게 논점이라는 게 없었죠. 그래서 주어진 그냥 외운 암기한 그 단문을 그대로 작성을 하고 차분하게 썼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자, 문제풀이를 들어간다면 이제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갑은 관할행정청 A시장에게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고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을 영위했어요. 근데 영업 장소에서 청소년을 출입시켜서 주류를 판매 제공했네요. 노래 연습장으로 등록을 했는데 청소년 출입의 주류 판매 자체가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주류 판매를 제공하고 그 이후로 단속에 적발됐어요. 그래서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0년 4월 8일 갑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송달했고, 이게 지금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할 말이 좀 많아요. 할 말이 많은데 이제 수험적으로 본다면 자 수험적인 거는 먼저 설명을 하고 시간이 혹시 남는다면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등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제가 또 좀 생각을 해보긴 할 거예요. 할 건데 우리가 참고 조문이라고 해서 식품위생법의 참고 조문을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험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배웠던 그냥 이론만 쓰시면 됐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의 통지서를 발송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통지서가 송달하였고 이렇게 돼 있고 송달했고 갑은 그 다음 날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몇 월 며칠 2020년 4월 8일 뭐 이런 날짜가 나오면은 항상 제가 강조한 건 뭐예요? 날짜가 나오면 큰 논점이든 작은 논점이든 항상 청구 기간은 논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그냥 청구 기간만 쓰는 논점이 나왔죠. 일단 날짜가 나오면 청구 기간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자고 했었죠. 자, 아무튼 수령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분석을 해봐야죠. 일단 행정심판은 우리가 안날로부터 90일 정확하게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따른다면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우리가 있은 날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우리가 180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알게 된 날이 지금 4월 8일에 송달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처분 통지서를 수령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송달이 4월 8일이고 뭐 수령을 했으니까 알게 된 날은 4월 9일이겠죠. 그러면 90일과 180일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당연히 90일이 훨씬 먼저 도달을 하죠. 훨씬 먼저 도달을 해요. 그러면 있은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살펴볼 필요가 없고 이제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그러니까 4월 9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가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거기 지금 우리가 읽은 데까지는 그죠? 그래서 갑은 다음날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통지서에는 우리가 처분 통지서에는 반드시 불복 수단을 고지하고 그래서 어디에다가 불복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이나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은 어디에다가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해줘라. 그래서 불복 기관하고 그 다음에 불복 기간을 우리가 고지해줘야겠죠. 고지는 우리가 법정 절차예요. 그죠? 법정 절차예요. 자. 근데 물론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그 절차 하자의 어떤 위법성으로 우리가 그 처분 자체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고지 자체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지하지 않았을 때 또는 고지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분을 그거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우리가 조문이 있죠. 법률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고지 불고지라는 규정을 배우게 되는데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 기관, 대상 기관, 비행정심판위원회라는 걸 밝혔고요. 그 다음에 안날로부터 120일 이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우리가 행정심판 청구 기간인데 고지를 어떻게 했냐면 고지를 안날로부터 120일이라고 한 거예요. 12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해라 라고 고지를 했죠.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잘못한 거잖아요. 90일 이내에서 해야 되는데
고지를 한 날부터 120일 이내로 했어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죠? 우리가 오고지라고 한다고 했죠. 고지를 했으니까 불고지, 불고지는 아니에요. 근데 잘못 고지했기 때문에 오고지죠. 자, 오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원래 원칙적인 기간보다 우리가 짧게 오고지했다라고 하면 그냥 원칙적인 기간 내로, 그러니까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고, 원칙적인 기간보다 길게 오고지했다, 이런 거죠. 원래 90일인데 120일이라고 고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원래 그 긴 기간 오고지한 그 120일 이내에 우리가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적법한 청구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래서 지금 자, 더 문제를 읽어본다면 청구 기간을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갑은 해당 처분이 자신의 위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제재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A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해요. 비행정심판위원회에 2020년 8월 3일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죠. 자, 송달 받았으니까 송달해서 수령한 게 4월 9일이었는데 이 4월 9일로부터 우리가 8월 3일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자, 이때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죠. 그러면서 해볼까요? 4월 9일이면 뭐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지만 그냥 언뜻 계산을 해봐도 5월 9일, 6월 9일, 7월 9일, 8월 9일? 그럼 어떻게 돼요? 8월 9일. 90일은 넘었지만은 120일은 안 넘었죠. 그죠? 물론 30일, 31일 이런 거 있어요. 계산해봐도 8월 3일은 120일은 안 넘었어요. 그렇지만은 90일은 넘었어요. 그러면 원칙적인 우리가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은 넘었지만 고지를 오고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도 길게 오고지했기 때문에 오고지한 120일 이내 청구한 거니까 적법한 청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물음 1번 볼까요? 자, 갑이 제기한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 소재에서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죠. 하지만 청구 기간 적법 여부가 문제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무리 특강 자료를 기준으로 볼게요. 마무리 특강 자료 8번에 청구 기간이 있죠. 8번에 우리가 청구 기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 고시 공고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어려운 것들이 안 나오고 세 번째 우리가 했던 오고지 불고지에 해당되는 경우, 요 좀 그나마 좀 쉬운 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일단 그 8번의 마무리 특강 8번 자료에 원칙적인 거, 청구 기간의 원칙 1번, 원칙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90일은 구불구불 해가지고 불변기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18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90일은 경과하더라도 우리가 90일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90일을 우리가 경과할 수는 없죠. 불변기간이니까. 다만 법에 정말 천재지변같이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면은 그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4일, 외국에 있었다면 30일, 이렇게 정말 불변기간이지만 예외적인 그런 우리가 사유를 주어주긴 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본다면은 천재지변 같은 게 있었다 이런 건 아니니까 불변기간의 예외는 아니에요. 지금 90일의 예외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180일, 90일, 그 다음에 90일은 불변기간, 18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 먼저 경과하면은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면 90일과 180일 중에 누가 봐도 4월 9일 날 우리가 알았으니까 90일이 먼저 도갈 테고, 그럼 요거를 지금 쓰자는 거죠. 그래서 예외에서 90일의 예외는 불가항력적 사유, 180일은 불변기간이 아니니까 정당한 사유라고 해서 좀 폭 넓게 본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원칙적으로 봤을 때 이제 청구 기간은 도가한 건데 3번 볼게요. 청구 기간에 오고지 이렇게 돼 있죠. 행정청이 착오로 90일보다 긴 기간을 고지한 경우에는 잘못 고지한 기간 내에 청구하면 된다. 해서 우리가 120일로 고지를 했으니까 12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그래서 적법한 청구다라는 것을 3번 사안의 해결로 보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갑은 4월 9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돼요. 다만 A 청구 기간을 행정청이 A가 청구 기간을 오고지했기 때문에 고지한 대로 안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죠. 따라서 갑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 기간은 준수하였다. 자, 묻는 문제가 청구 기간을 준수했습니까? 라고 물었으니까 우리가 사안 해결은 마지막 줄 청구 기간은 준수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볼게요. 자, 이제 물음 2번은 이 사람의 행정심판을 왜 제기했어요? 자기의 행위에 비해서 너무 제재 처분이 과중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면서요. 그 주장이 너무 과중하다라고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위반을 했는데 너무해요. 왜 어떻게 3개월이나 줘요? 라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게 비례원칙 위반으로 받아들여졌대요. 그랬을 때 어떤 재결을 할 것인가를 논하시오. 자, 그냥 재결의 취소 심판의 재결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그 재결의 종류에 대해서 종류 중에 인용 재결을 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냥 작성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신 거죠. 자, 너무 정말 기본적인 거 1차만 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자, 취소 심판 같은 경우는 뭐 의무 이행 심판, 처분 재결, 처분 명령 재결도 아닌 그냥 취소 심판이에요. 취소 심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각하 재결이 있고 이거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우리가 부적법 각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각 재결이 있죠. 기각 재결은 요건을 갖췄지만은 어때요? 주장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청의 처분이 너무나 타당하기 때문에 그냥 기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근데 요거 중에 우리가 또 두 가지를 나눠야겠죠. 요건을 갖췄고 근데 이유도 있지만은 이건 어떻게 돼요? 공공복리를 반한다. 복리를 해야 할 우려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사정 재결을 내기는 하죠. 자, 이거는 협의의 기각 재결 중에 정말 협의의 기각이 나올 테고 이거는 우리가 사정 재결이 나오겠죠. 자, 아무튼 이것도 기각 재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용 재결이 나올 텐데 취소 심판이라면 인용 재결은 뭐예요? 그 처분의 취소 재결. 그 다음에 그 처분을 우리가 변경하는 변경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그냥 변경할 수도 있지만 형성 재결로 그냥 변경을 할 수도 있지만은 처분청의 권한을 존중해서 변경 명령 재결을 내릴 수도 있죠. 재결 이렇게 내릴 수도 있죠. 자, 요거는 우리가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은 이행 재결이라 형성 재결이라고 했고 그다음 변경 명령 재결은 이행 재결이라고 했어요. 지금 문제의 답은 뭐예요? 인용 재결이에요. 왜냐하면 위법하다고 했잖아요. 비례 원칙으로 위법하다고 했잖아요. 비례 원칙을 쓰신 분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거기서 끝났어요. 판단했다. 그럼 어떤 종류의 재결을 할 것인지 논하시오. 그럼 재결만 쓰시면 되겠죠. 물론 비례 원칙을 쓰셨을 때 조금적인 가점, 추가 점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답안을 굳이 비례 원칙까지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인용 재결만 쓰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인용 재결이니까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여기까지 쓰시면 되는데 자, 비례 원칙이라는 건 이거예요. 지금 3개월의 영업정지가 나왔죠.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어요. 내가 위반은 했대요. 법 위반은 했지만 너무 과중하대요. 이거 3개월이나 어떻게 영업정지를 해요? 너무 과중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 원칙으로 너무 가혹한 거 맞아. 비례 원칙 적필상 너무 가혹한 거 맞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3개월의 영업정지를 아예 안 주고 너 그냥 영업해라고 할까요? 사실 그냥 영업해라고 해요. 너무 과중한 거면 잘못은 했는데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거를
좀 감경해주죠. 사실 식품위생법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뭐 신분증을 속여갖고 왔다든지 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분명히 지금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을 했으면은 징계를 2개를 받게 돼요. 행정처분,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고, 그 다음 형사로 가가지고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잖아요. 그래서 형사처벌도 받게 되죠. 근데 형사처벌이 이제 뭐 기소유예가 나왔다든지 뭐 등등이 나오면은 이거를 2분의 1로 감경해주기도 하죠. 자, 아무튼 3개월의 영업정지를 우리가 감경하게 되죠. 너무 비례 원칙으로 우리가 감경하게 됐다. 그러면 뭘까요? 아예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아예 안 주는 거, 너 그냥 영업정지해, 이 처분을 취소할게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전부 취소가 될 거예요. 만약에 신분증을 위조해서 들어왔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그 청소년들이 뭔가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은 완전히 면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비례 원칙으로 완전히 면제를 시켜가지고서 우리가 전부 취소를 할 수는 있지만 보통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감경하는 거니까 이거를 일부 취소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일부 취소. 인용이 그냥 인용일보다 물론 전부 인용도 가능하겠지만 그냥 인용이기보다는 일부 인용 거기에 따른 일부 취소 재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거를 너무 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업을 하되 너가 그 영업 이득에 비례해서 거기에 따라서 변경을 해줘라 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노래방이기 때문에 가능은 해요. 노래방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변경은 그러니까 과징금 같은 걸로 변경을 해줄 수는 있어요. 사실 수강료가 꽤 부담이 돼서 와이프한테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에듀윌 유료 회원은 합격하면 환급해 준다고 하니까 의지가 더 불타더라고요. 받아야겠다. 꼭 받아야겠다. 그래서 환급 받으셨나요?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식품위생법에서 청소년 주류 제공은 과징금으로의 가름하는 원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매기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44조인가 우리가 식품위생법 44조인가가 이제 주류 제공인데 그거는 우리가 과징금 전환이 안 되는 규정이에요. 그래서 변경까지는 안 될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실무에서나 그런 거지 참고 조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썼어야 돼? 이거 그냥 제가 강사고 저 행정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아는 척 하는 거죠. 아는 척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답안지에 쓸 내용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거를 쓰라고 한다면은 식품위생법에 대한 참고 조문을 주어줬어야 돼요. 그런 거를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답안지를 뭐라고 썼냐면 뭐 전부 취소도 가능하겠죠. 뭐 전부 취소도 가능했지만 우리가 일부 인용을 초점을 맞춰서 일부 인용되고 일부 취소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간다면 이때 취소 재결은 지금 제가 옆에서 설명한 것처럼 전부 취소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 일부 취소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죠? 그 다음에 변경은요. 변경은 우리가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권분립, 권력분립이 있지만은 행정심판은 같은 행정심판위원회, 그러니까 같은 행정청, 같은 행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권력분립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변경도 가능해요. 적극적 변경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전환시키는 거 가능해요. 하지만은 요 청소년 주류 제공은 과징금 전환 규정에서 예외로 안 되기 때문에 전환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변경 재결은 안 쓴 거고요.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 문제 풀이를 본다면요. 논점의 정리, 재결의 종류를 알아보고 가능한 재결의 종류를 살펴본다. 자, 취소 심판의 재결, 각하 재결, 기각 재결, 사정 재결. 문제를 푸는 데서는 별 필요한 정보는 아니지만 재결 종류를 전체적으로 한번 써보는 문제고 20점짜리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각하 재결, 좀 강사 답하니까 밑에 좀 길게 썼어요. 근데 각하 재결 하면서 우리가 청구 제기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그다음 기각 재결 우리가 원래 요건은 갖췄지만은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경우,
사정 재결 요건 갖추고 주장의 이유도 있지만 공공복리를 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각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면 한 2, 3점 정도의 배점일 거예요. 하나당 한 1.5 다 합쳐서 뭐 한 3, 4점 정도 배점일 거예요. 그 다음 4번 인용 재결. 자, 인용 재결을 이제 주된 사안의 해결이기 때문에 인용 재결은 쓰셔야겠죠. 본안 심리 결과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것을 인용 재결이라고 해요. 종류는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취소, 변경, 명령 이렇게 있다고 했죠. 자, 종류 밑에 읽어본다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을 때는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로서 그 처분을 취소, 직접 취소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취소 재결은 전부 취소와 일부 취소를 모두 포함하는 거고 변경 재결은 원처분에 가름하는 다른 처분으로서의 적극적 의미의 변경을 말하죠. 변경 재결은. 자, 3번 사안의 해결. 자,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그죠? 지금 문제에서 판단했어요. 제가 뭐 수험생인 우리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문제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심판위원회가. 그러니까 인용 재결을 내려야죠. 그죠? 뭐 공공복리를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거 뭐 이런 거는 안 나왔으니까 사정 재결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용 재결을 내려야겠죠. 근데 그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가 지금 비례원칙이래요. 비례원칙. 자, 그래서 따라서 영업정지 위법 사유가 비례원칙 위반이라면은 그때는 뭐 그냥 인용 재결보다는 물론 전부 인용도 가능하겠지만 일부 인용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일부 인용 중에 전부 취소 또는 일부 취소 재결을 해야 돼요. 변경 재결은 제가 안 썼어요. 여러분들 뭐 쓰셨어도 이거 썼는데 나는 그럼 떨어졌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청구 조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식품위생법에 우리가 청소년 주류 제공은 과징금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원처분에 가름하는 어떤 다른 처분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변경 재결은 안 썼죠. 자, 그렇게 해서 사례 문제를 우리가 풀었고 그 다음에 문제 2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2번. 업무 신고 확인증은 마무리 특강 자료의 17번이었나요? 자, 17번이었을 거예요. 업무 신고 확인증 그 17번 내용 쭉 쓰시면 돼요. 거기 이제 조금 한 2, 3점의 배점으로 업무 신고 기준이 있죠. 업무 신고 기준이라는 거는 행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무 수업을 받고 사무실을 차려서 그 사무소 소재지에다가 업무 신고를 하죠. 자, 그래서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돼요. 행정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무 교육을 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합동사무소면은 뭐 주된 사무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사무소 소재지에 우리가 시군구 장에게 자치구 구청장에게 업무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업무 신고를 하면 업무 신고 확인증을 발급해줘요. 만약에 업무 신고 확인증을 여러분들이 뭐 훼손이 됐거나 업무 신고 확인증이 훼손될 일은 별로 없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사 사무실 이전을 하다 보니까 뭐 좀 찢어지긴 했죠. 그래서 다시 발급받은 적도 있는데 자, 아무튼 업무 신고 확인증을 일단 딱 게시해놔야 돼요. 이렇게 게시해놓고 그 업무 신고 확인증을 들고 우리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행정사 업을 하면서 그거는 과세, 돈, 우리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행정사 업무를 하면서 쓸 일은 없어요. 다 뭐 어디다가 대행기관 등록하든 아니면 그 외부적으로 보여주든 뭐 행정조사를 받든 다 업무신고 확인증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자격증 양도나 대여 같은 거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업무신고 확인증을 대여해 주거나 양도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번 대여나 금지되죠.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되고요. 그 누구도 양도 받거나 대여 받아서도 안 되죠. 만약에 업무신고 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주게 되면 그때는 자격 취소가 돼요. 자격 취소. 자, 자격 취소는 행안부 장관이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자격 취소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뿐만 아니라 벌칙 적용도 받아요. 가장 큰 행정사법에서 가장 우리가 중한 벌칙인 3년 3천만 원이에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 그렇게 우리가 위반 이 벌금, 벌칙 규정은 양벌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고 제 직원이 했더라도 그렇더라도 행정사에게 벌금형이 나오게 되죠.
자, 그게 업무시공 확인증 문제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썼으면 돼요. 자, 문제 3번. 문제 3번이 그나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항고에서 보통 항고와 이 즉시 항고의 어떤 효과를 비교하는 거. 지금 여기서 1심 법원에 불복해서 항고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 물론 특별 항고도 1심 법원에 불복. 근데 이건 불복해서 항고하는 게 아니죠. 특별 항고라는 거는 불복할 수 없는 경우 법에 우리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되면 대법원으로 가는 거라서 답안에다가 제가 특별 항고까지 작성하지는 않고 그냥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만 썼죠. 자, 이건 마무리 특강 자료 33번 부분이죠. 33번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쓰셨으면은 거의 완벽한 점수가 받겠죠. 자, 항고 기간 일단 항고는 보통 항고와 즉시 항고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제가 그냥 보통 불복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그냥 그거는 우리가 항고 그냥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항고를 의미해요. 즉시 항고는 우리가 즉시 항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별도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보통 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기간의 제한이 없고 즉시 항고는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있죠. 일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자,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기간 제한. 그 다음에 이 일주일은 불병 기간이죠. 불병 기간. 그러니까 바꿀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뭐 불병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심 사유에 해당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면 가능은 하겠죠. 우리가 추후 보완은. 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항고 제기의 효과예요. 자, 보통 항고 제가 맨날 말씀드렸지만 이제 1심에서 일단 우리가 불복을 한다면 2심으로 넘어가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요거 뭐예요? 1심에서 2심으로 이전하는 거니까 당연히 항고는 2심의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처분은 1심에서 불복해서 2심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집행 부정지예요. 정지가 되지 않죠. 자, 요 2심의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집행정지가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없다. 이 정도 우리가 간단하게 한 줄씩 써주시면 이제 점수가 다 플러스 되는 거고 어려운 부분은 여기죠. 자, 1심에서 보통 항고는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1심에서 우리가 종료가 되죠.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불복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을 차단시키는 여기서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2심에서 불복을 했다면 여기에는 새로운 사건의 개시로 봐요. 다시 새로운 사건으로 개시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불복해서 항고했을 때 그러니까 보통 항고를 했을 때 우리가 확정이 차단되는 효가 없죠. 여기서 종료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복을 하면 새로운 사건이 개진되는 거라서 확정을 차단, 항고의 제기 자체가 확정을 차단시키는 게 없어요. 그냥 딱 나눈 순간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즉시 항고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우리가 1심이 고지가 돼요. 고지가 되면 이제 효력을 발생하죠. 그때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 사이에 즉시 항고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여기선 종료되지 않아요. 여기선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종료되지 않고 일주일이 딱 끝났을 때 여기서 그 사건은 확정돼 버리죠. 왜냐면 더 이상 일주일이 지나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확정이 돼 버려요. 근데 내가 뭐를 했어요? 이때 즉시 항고를 한 거예요. 자, 즉시 항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확정돼야 되는 거를 확정시키지 않는 확정 차단효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확정 차단효가 발생하게 돼요. 자, 요 두 개에 여기는 확정 차단효가 없다. 여기는 확정 차단효가 생긴다. 요 두 개가 굉장히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제가 좀 많이 했죠. 수업 때 제가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기계적으로라도 아마 쓰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 2번 항고 제기 효과 보면 양가로 1번 확정 차단 효과, 반가로 1번 보통 항고.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건이 확정되지 않죠. 따라서 확정 차단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원심 사건으로 사건이 종료되며 항고 사건은 새로운 사건이다. 즉시 항고, 항고 제기로 인해서 원심 재판 확정을 차단하는 효력을 발생한다. 2심 효과. 자, 원심에서 항고심으로 2심 이전되는 거죠. 2심 된다. 집행 부정지,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 특강 자료에 33번을 그대로 쓰셨으면 아마 되셨을 거예요. 자, 문제 4번 대리. 당사자 쪽이 그래도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리가 나왔죠. 하지만 뭐 대리도 여러분들 마지막 그 마무리 특강 자료에 25번 25번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였죠. 또 분설력으로 냈어요. 10점 10점.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10점 10점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공부한 것도 간단하게 공부했죠. 자, 자격. 일단 대리인의 자격 및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목차를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문제가 목차예요. 대리인의 자격이 1번 목차,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2번 목차예요. 크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10점짜리로 분설했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쓰면 돼요. 자격은 소송 능력자면 누구나 돼요. 소송 능력자면 누구나 되고, 자, 그건 뭐예요? 당사자 능력이 있다면 누구나 된다는 얘기죠. 소송 능력자면 누구나 되고 별도의 제한이 없어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죠. 왜냐하면 비송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후견인 입장으로 들어와서 객관적 진실을 발견해 주는 거잖아요. 법원이 후견인으로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직권으로 절차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직권탐지, 증거도 조사도 법원에서 직권탐지를 하죠. 따라서 그 당사자나 대리인을 굳이 뭔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등의 자격사로 한정시킬 필요가 없어요. 법원이 후견인으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리인은 소송 능력자면 충분하고 별도 제한은 없어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 출석 명령이 나왔을 때는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대리인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데 업으로 들어와서 땡깡을 친다 이런 경우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대리를 금하고 법원에서는 퇴정 명령을 할 수는 있죠. 그럴 때는 이제 본인이 들어와야 되고 그 퇴정 명령일 때에는 우리가 어때요? 불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본인 출석 명령이 받았을 때 법원의 퇴정 명령이 있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지금 목차 위주로 우리가 써주시면 충분했어요. 그 다음 물음 2. 대리권의 증명과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권 이것도 10점짜리예요. 물론 대리권의 증명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공증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있는데 그냥 답안에는 서면으로 증명해야 된다. 근데 서면이 사문서라면은 법원에서는 공증 명령을 내리고 공증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됐죠. 요 정도만 우리가 쓰시면 돼요. 그다음 대리의 효력.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를 낸 거 아닐까 싶기는 해요. 대리는 우리가 만약에 대리권을 부여했다라고 하면 본인에게 효력을 미쳐요. 민법 총칙에서 배운 그 대리와 똑같죠. 그래서 대리인에게 수임 위임 계약으로 우리가 대리권을 줬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거는 본인에게 효력을 미쳐요. 근데 대리권이 없었다면 무권 대리라면요. 무효죠. 각하돼야죠. 각하.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죠. 각하가 돼야 되는데 법원에서 진행을 했다면요. 진행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각하될 사건이 진행이 됐으니까 그게 무효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이하네요. 외워주자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진행을 했다면은 그거는 그 재판은 당연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유효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면은 그냥 항고, 불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왜 그럴까요?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들어와서 절차를 진행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 이걸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 나온 결론은 애초에
대리권이 없었다는 걸 알았다면 각하시켰겠지만 다 진행이 돼서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은 법원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 거니까 대리권이 없었다고 해서 결론이 무의미하지 의미가 없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객관적인 지시를 발견한 거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야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 판단은 우리가 존중해서 유지가 되고 다만 대리권이 없었는데 그럼 웬 판단을 했어? 라고 불만이 있다면 불복할 수 있다.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4번까지 우리가 마쳤어요. 마쳤는데 자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까 잠깐 물음 2, 1번의 물음 2에서 지금 보자는 거죠. 이거는 답안지에 쓸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3개월이네요. 지금 청소년 주류 제공인데 노래방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주류 제공이고 3개월이 나왔어요. 지금 원래 1차 제가 맨날 수업 때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이 이렇게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1차 단속이면 2개월이에요. 2개월. 근데 두 번째 단속이었으면 3개월이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가 두 번째 단속이었다는 얘기인데 두 번째 단속했을 때도 비례 원칙을 적용해서 이 사람 너무 가혹해요. 그 사람 이런 거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두 번째 단속이라서. 왜냐면 첫 번째 단속을 하고 2차 또 다시 잘못해가지고 적발을 정말 잘했어야죠 그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영업정지가 3개월로 내셨는지 문제를 물론 문제 답안 작성하고 문제가 그래서 오류가 있어서 이거 잘못됐어요 따질 거 전혀 아니에요. 뭐 이거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출제하시는 분이 3개월의 영업정지 통지서를 송달했고 그러면 뭐 3개월일 수 있죠. 2차 단속일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왜 비례원칙 위반으로 인용 재결을 받는다고 또 문제를 내셨는지 좀 그렇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답안지 쓸 내용은 전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당황스럽기는 했죠. 그래서 식품위생법 게다가 또 이게 지금 식품위생법의 청소년 주류 제공은 분명히 과징금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변경 재결은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노리고 내셨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삐끗하기 시작하신 그 출제자분이어서 그걸 노리고 문제를 낸 것 같지는 않고 여러분들도 물론 답안에 그런 것까지 쓰실 필요는 전혀 없었지만은 자 문제를 가지고 조금 아쉽다 뭐 이런 말씀은 무슨 강사가 그런 걸 갖고 출제하신 분이 훨씬 더 그럴 텐데 강사가 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아무튼 시험 문제는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하여튼 1년을 걸쳐서 우리가 1차, 2차 그다음에 재수업만 한정한다면은 기본 강의, 문제풀이 강의, 그다음에 모의고사 10회, 그다음에 5회에 걸친 최종 마무리 특강. 자, 이렇게 다 따라오고 1년 동안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고생하신 거 그동안 1년 기간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셨으니까 차분하게 이제 결과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 더 어렵게 많이 준비를 했는데 문제 자체가 사실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는 조금 쉽게 나와서 물론 우리가 준비한 데에서 다 나왔다는 점에서는 뭐 또 좋기는 하지만 우리는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그죠? 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자, 그래서 1년의 과정의 최종 마무리를 이 시간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